오늘 시장, 겉보기엔 참 잔잔해 보이는데 말이죠. 혹시 이 뒤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뭐 트럼프 관세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신당 얘기, 또 연준의 금리 결정까지. 이게 다가올 7월, 8월에 당장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확 뒤흔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하게 얽힌 신호들 한번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최신 경제 뉴스부터 시장 분석 보고서, 또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또 앞으로 2달간 어떤 변수들을 주목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7월, 8월 미국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죠. S&P 500 지수가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 와 있고요. 특히 그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 열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블룸버그 보니까 엔비디아는 장중에 시가총액 4조 달러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물론 긍정적인 신호들도 좀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이제 연준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 자료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물가 안정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자료를 보면 2025년 5월 물가 상승률이 2.4%, 그러니까 연준 목표인 2%에 꽤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변동성 큰 거 빼고 보는 근원 인플레이션, 이것도 2.8%까지 내려왔는데 예전에 막 6%대까지 갔던 거 생각하면 정말 많이 안정된 거죠. 이게 바로 미국 경제가 급격한 침체 없이 안정되는 소위 말하는 연착륙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빠르면 9월, 아니면 연말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특히 기술주 많은 나스닥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꽤 높죠.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 있잖아요. 그 이익의 현재 가치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성장 기대감이 큰 기술주들한테는 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2019년에 금리 내렸을 때 그때 나스닥 지수가 6개월 만에 35% 넘게 확 올랐던 사례도 있었고요. 다만 변수도 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연준이 진작 금리 내렸어야 했다. 지금 금리 너무 높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죠. 연준의 독립성 얘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압력 같은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그런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좀 따뜻한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갑자기 엄청난 돌풍이 예고된 느낌입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인데요. 어떤 분석 자료 보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14개국에 최대 40%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런 서한을 보냈고 특히 한국에는 25%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요. 야, 이건 정말 큰데요? 네, 이건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말로요. 특히 자동차나 반도체, 배터리 같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 있잖아요. 여기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기준이 상식이라든지 과거 미국이 받은 대우, 또 무역 적자 규모 이런 걸 다 고려한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그 자료 분석처럼 시장은 아직 에이, 설마 진짜 하겠어 이런 분위기도 좀 있긴 합니다만 정말 만약에 7월 말에 실제 관세 부과가 딱 결정된다면 시장 변동성은 정말 극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더 키우는 움직임들도 있죠.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 파티 창당 선언, 2026년 중간 선거부터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장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주목해야 할 변수입니다. 머스크가 트위터 같은 데서 내비친 정책 방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정 건전성 강화라든지 AI나 로보틱스 산업 육성, 에너지 규제 완화, 기술 중심주의 이런 것들. 이런 게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면 관련 산업이나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죠. 아까 언급된 자료에서도 팔란티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을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시장은 종종 이런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좀 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와,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관세 폭탄 우려, 여기에 또 정치적인 변수까지 정말 안개 속이네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그 워렌 버핏의 과거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참 흥미로웠어요.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논란 막 불거졌을 때 버핏이 애플 주식을 미리 좀 팔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서 위험도 피하고 오히려 수익을 냈었다면서요. 네, 핵심은 그거죠. 선제적인 대비. 버핏처럼 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딱 인지하고 미리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들의 조언을 좀 종합해보면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미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됐거나 특히 관세 부과되면 타격이 클 것 같은 수출 관련주들 있잖아요. 아니면 좀 고평가된 성장주들, 이런 것들 비중을 일부 조절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너무 오른 것들이나 위험에 노출된 것들은 좀 덜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은 내수 중심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이마트나 오뚜기 같은 기업들이요. 아니면 요즘 미국이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해외 공장 다시 미국으로 옮기는 거 장려하잖아요. 그런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 뭐 미국 안에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ETF, 뭐 SOXX나 SUPL 같은 것들이요. 이런 쪽이나 아니면 아예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좀 분산 투자를 검토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전략이네요. 네. 그리고 셋째, 이것도 중요한데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시장 변동성이 커졌을 때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뭐랄까 준비된 실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대비를 잘 해두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다가오는 7월과 8월은 금리 인하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적 변수까지 뒤섞여서 예측이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미리 위험을 좀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비한다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분명 기회를 찾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오르내리는 거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좀 큰 흐름을 파악하고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좀 냉정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이 보여줬듯이 진짜 투자의 승패는 종종 위기가 닥치기 전에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여기에 따라 갈리기도 하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좀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워렌 버핏은 폭풍우가 오기 전에 배를 정비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다가올 변화의 파도에 맞설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